화학분석기능사 2019년 제2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60문항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녹는다는 것이 용해의 기본 원칙입니다. 극성은 극성끼리, 비극성은 비극성끼리 섞입니다. 물은 극성 분자이고 벤젠과 석유는 둘 다 탄화수소로 비극성입니다. 그래서 벤젠과 석유는 서로 잘 섞이지만 물과는 층이 갈립니다.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동서체는 같은 원소로만 이루어졌지만 원자의 배열이 달라 성질이 다른 물질입니다. 흑연과 활성탄, 다이아몬드는 모두 탄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고 배열만 다릅니다. 플러렌과 탄소 나노 튜브도 같은 물입니다. 반면 원유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한 여러 탄화수소가 섞인 혼합물입니다. 탄소만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동서체가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돌탄의 원자설은 물질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원자는 화학 변화에서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화합물을 만들 때 간단한 점수비로 결합하며 같은 원소의 원자는 질량과 성질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1번은 그 기본 입자를 원자가 아니라 분자라고 했습니다. 분자는 원자가 모여 이룬 것이라 더 쪼갤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양쪽성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함께 지녀 산과 염기 어느 쪽과도 반응하는 원소입니다. 알루미늄, 마연, 주석, 납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니켈은 전형적인 금속이라 산에는 녹지만 염기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양쪽성 원소는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으로 묶어 외워두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최애각 전자수가 족을 전자껍질수가 주기를 결정하고 금속은 전자를 내놓아 양이온이 되며 같은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집니다.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 산과 반응하면 내놓는 것은 수소입니다. 금속이 내준 전자를 수소이온이 받아 수소기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소를 발생시킨다고 서술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탄화수의 합이 0이 되도록 식을 세웁니다.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과염소산에서 염소는 플러스 7가로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산화수입니다. 그래서 과염소산은 매우 강한 산이자 산화제입니다. 산소 개수가 하나씩 줄면 산화수도 2씩 낮아집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일당량은 분자량을 가수로 나눈 값입니다. 가수란 그 물질이 내놓는 수소, 이온의 개수입니다. 황산은 수소 이온을 2개 내놓으니까 산이므로 분자량을 2로 나눕니다. 염산처럼 일가인 산은 분자량이 곧 일당량이 되고 황산이나 수산화칼슘처럼 2가면 절반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과는 입자 크기 차이로, 직류는 끓는 점 차이로, 크로마토그래피는 점지상에 붙는 정도 차이로 혼합물을 갈라냅니다. 모두 성질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법입니다. 반면 대류는 액체나 기체가 되어지면서 위아래로 순환하는 열의 이동 현상입니다. 전도 복사와 함께 열이 옮겨 다니는 방식일 뿐 물질을 나누는 방법이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물키기 전후로 녹아있는 용질의 담량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최종 부피가 4.5리터가 되어야 하는데 원래가 3이 되었으므로 더 넣어야 할 물은 그 차이입니다. 최종 부피를 그대로 답으로 고르면 4번이 되니 넣을 물의 양을 묻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기초 반응에서는 반응식의 개수가 그대로 지수가 됩니다. A는 개수 1, B는 개수 2이므로 속도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둘 다 3배로 하면 A에서 3배, B에서 3의 제곱인 9배가 되어 곱해집니다. 개수가 지수로 올라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프로판의 분자량은 44이고 반응식을 보면 1몰이 탈 때 물이 3을 나옵니다. 물 3몰은 18에 4를 곱한 72g입니다. 프로판이 절반인 22g이니 물도 절반인 36g이 나옵니다. 개수사를 반영하는 것을 잊지 마셔요. 답은 1번입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전자쌍을 나누어 갖는 결합입니다. 금속이 하나라도 끼면 이온결합이 됩니다. 4번의 이산화질소와 플루오린 하수소, 암모니아는 모두 비금속끼리의 조합이라 공유결합입니다. 반면 1번의 염화칼륨, 2번의 염화나트륨, 3번의 플루오린 하나트륨은 모두 금속이 들어있어 이온결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공유결합은 두 원자가 전자쌍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결합입니다. 어느 쪽도 전자를 완전히 빼앗을 만큼 세지 않을 때, 곧 전기음성도가 비슷할 때 일어납니다. 비금속끼리 만나면 둘 다 전자를 받으려 항으로 결국 나누어 갖게 됩니다. 반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한쪽이 아예 빼앗아 이온결합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공유결합에서 나누어 갖는 전자쌍이 두 쌍이면 이중결합, 세 쌍이면 삼중결합입니다. 산소 원자는 최애각 전자가 6개라 2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산소 분자는 전자쌍 두 쌍을 공유하는 이중결합을 이룹니다. 수소 분자와 플루오린 분자, 염화수소는 모두 한 쌍만 공유하는 단일 결합이고 질소 분자는 세 쌍을 공유하는 삼중결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르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에는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기체든 1몰은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를 차지하고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들어있습니다. 몰 부피 22.4리터는 계산 문제 곳곳에 쓰이니 꼭 외워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EDTA는 금속 이온과 언제나 1대1로 결합합니다. 금속의 전하가 몇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EDTA 접점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 양쪽의 몰수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칼슘이 2가라고 해서 2를 곱하면 틀립니다. 1대1 결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염화나트륨과 염화칼륨은 둘 다 흰 결정이고 물에 잘 녹으며 질산은을 넣으면 똑같이 흰 염화은 만금을 만듭니다. 염화이온이 공통이라 구별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금속 쪽입니다. 불꽃 반응을 하면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으로 뚜렷이 갈라집니다. 공통이온이 있을 때는 다른 쪽 이온의 성질을 봐야 한다는 점이 요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비중은 물을 1로 놓았을 때 상대적인 무게입니다. 금은 비중이 19.3으로 보기 가운데 가장 무겁습니다. 무게가 상단에서 사금을 물로 1어 가려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1.74로 매우 가볍고 철은 7.87, 구리는 8.96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비누화 반응은 유지에 강한 염기를 넣어 지방산의 염과 글리세롤로 나누는 반응입니다. 주어진 식에서 지방한 분자가 수산화나트륨 3분자와 만나 지방산 나트륨 3분자와 글리세롤 1분자가 되었습니다. 이 지방산 나트륨이 바로 비누입니다. 에스터가 염기에 의해 가수분해되는 것이므로 에스터와의 반대 방향이기도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브로민수는 젓갈색인데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 브로민이 달라붙는 첨가 반응이 일어나면 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포화 결합이 있는진 확인하는 데 씁니다. 색이 지워지면 불포화, 그대로면 포화입니다. 플루오린과 염소는 반응이 너무 격렬하고 색도 뚜렷하지 않으며 아이오딘은 반응이 느립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리도는 녹아있는 산 가운데 실제로 이온으로 나뉜 비율입니다. 산의 전량을 예로 놓았을 때 수소이온 농도가 곧 그 비율이 되므로 이 값이 전리도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산이고 아세트산처럼 아주 작으면 약한 산입니다. 용해도는 녹을 수 있는 최대량, 염기도는 염기가 내놓는 수산화 이온수를 뜻해 다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중화점에서는 산과 염기의 당량수가 같으므로 농도와 부피의 곱이 서로 같습니다. 염기를 부족 부피만큼 썼으니 산은 그만큼 진했다는 뜻입니다. 부피가 작은 쪽이 진하다고 짐작하시면 계산 전에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페놀은 벤젠 고리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화합물로 약하지만 분명한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석탄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산임으로 염기와 만나야 중화되어 염을 만듭니다. 수산화나트륨을 넣으면 페놀나트륨과 물이 됩니다. 염산은 같은 산이라 반응하지 않고 3번과 4번도 중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이 내놓은 수소 이온과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 이온이 만나 물이 되고 남은 이온끼리 결합해 염이 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만나 염화나트륨과 물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고 연어 반응이라는 용어는 화학에서 쓰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적정법은 무엇을 이용해 종말점을 잡느냐로 나뉩니다. 중화 적정법은 산과 염기의 중화를, 침전 적정법은 앙금 생성을, 킬레이트 적정법은 금속과 킬레이트 시약의 착물 생성을 이용합니다. 하이드로퀴논을 다이크로미움산 갈륨으로 적정하는 것처럼 분성물질과 적정액 사이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은 산화 8번 적정법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71도에서 용매도가 150이므로 용매백의 용질 150, 곧 용액 250의 비율입니다. 포화용액 200g을 이 비율로 나눕니다. 18도에서는 용해도가 30이므로 물 80g에는 24g만 녹습니다. 녹지 못한 만큼이 결정으로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해질은 오래도가 이온으로 나뉘어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이고 얼마나 잘 나뉘느냐로 강액이 갈립니다. 염화나트륨이나 염산처럼 거의 완전히 이온화되는 것을 강전해질이라 하고 전류가 세게 흐릅니다. 암모니아나 탄산처럼 일부만 나뉘면 약전해질,
설탄이나 에탄올처럼 아예 나뉘지 않으면 비전해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압력이 낮으면 기체를 눌러 녹일 힘이 약해지고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물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두 조건이 겹치면 가장 안 녹습니다. 여름철 따뜻한 물에서 물고기가 숨쉬기 힘든 것도 산소가 덜 녹기 때문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오르면 더 잘 녹지만 녹을 때 열을 내놓는 물체는 반대입니다. 온도를 올리면 판형이 되돌아가 오히려 덜 녹습니다. 수산화 칼슘, 황산리튬, 황산칼슘이 그런 물질입니다. 반면 수산화 나트륨은 녹을 때 열이 나기는 하지만 용해도 자체는 온도가 오를수록 커집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용해도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램수입니다. 기준이 100g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물 50g에 44g이 녹았으니 100g 기준으로는 2배가 됩니다. 주어진 값 44를 그대로 답으로 고르면 판정에 빠집니다. 100g 기준으로 환산하는 단계를 꼭 거쳐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산성도는 수소이온 농도의 산화노구를 취한 뒤 부호를 뒤집은 값입니다. 거꾸로 농도를 구하려면 10의 마이너스 산성도 제곱을 하면 됩니다. 이염기산이고 완전히 이온화되므로 수소이온 농도가 곧산의 물농도가 됩니다. 이가 산이었다면 절반으로 나누어야 했을 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산성도는 로그 값이라 이만큼 차이가 나면 농도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산성도 1과 산은 3만큼 차이가 나므로 농도는 10의 세제곱, 곧 1000배 차이입니다. 숫자 차이인 3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지 않도록 지수라는 점을 꼭 더 올려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먼저 탄소 18개가 모두 단일 결합일 때 필요한 수소수를 구합니다. 실제로는 수소가 30개뿐이니 8개가 모자랍니다. 수소 2개가 모자랄 때마다 이중결합이 하나씩 생김으로 나누면 됩니다. 모자란 수소수를 2로 나누면 이중결합수가 나온다고 기억해 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알카인은 탄소 사이에 3중결합이 하나 있는 탄화수소입니다. 단일결합만 있는 알케인은 수소가 2, N 더하기 2개인데 2중결합이 하나 생기면 수소가 2 줄어 2, N개가 되고 3중결합이면 둘이 더 줄어 2, N 빼기 2개가 됩니다. 결합이 겹칠 때마다 수소가 둘씩 줄어든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황산수소 나트륨은 황산의 수소 하나만 나트륨으로 바뀐 산성염입니다. 아직 내놓을 수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황산수소 이온으로 나뉘고 그 황산수소 이온이 다시 수소 이온을 내놓아 산성이 됩니다. 반면 탄산수소 나트륨과 사이아나나트륨은 약산의 염이라 염기성이고 사이안화합모님은 둘 다 약해 거의 중성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구조이성 질체는 분자식은 같으나 원자가 이어진 모양이 다른 화합물입니다. 탄소 5개를 늘어놓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일자로 쭉 이으면 노말펜테인 4개를 잇고 옆에 하나를 붙이면 아이소펜테인 3개를 잇고 가운데에 둘을 붙이면 네오펜테인이 됩니다. 탄소가 늘어날수록 이성질체수는 빠르게 늘어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압력을 높이면 판형은 기체 분자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부피를 줄여 압력을 낮추려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은 왼쪽이 이산화황이물과 산소이물을 더해 산몰이고 오른쪽은 산산화황이물입니다. 오른쪽이 몰수가 적음으로 산산화황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방향수는 그 반응에서 오가는 전자의 개수와 같습니다. 과망가니즈산 이온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플러스 7입니다. 강산성에서 반응하면 플러스 2인 망가니즈 이온이 되므로 전자를 5개 받습니다. 산성도가 중성이나 염기성이면 이산화망가니즈까지만 환원되어 3단량이 됩니다. 조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자 1몰이 96,500쿨롱임으로 나누면 전자의 몰수가 나옵니다. 은은 1가라 전자 1몰에 은 1몰이 석출되므로 몰수가 같습니다. 여기에 원자량을 곱합니다. 구리처럼 2가였다면 절반으로 나눠야 했을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지의 표준 전위는 환원되는 쪽에 표준 환원 전위에서 산화되는 쪽에 값을 뺀 것입니다. 반응식을 보면은 이온이 은으로 환원되고 카드뮴이 카드뮴 이온으로 산화됩니다. 마이너스 값을 빼므로 결국 더하게 됩니다. 또 반응식의 개수 2는 전위 계산에 곱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불꽃 없는 원자 화기기는 흑연으로 만든 관에 시료를 넣고 전기로 급히 달구어 원자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시료가 좁은 공간에 갇힌 채 한꺼번에 원자화되므로 밤도가 매우 좋고 전차리 없이 고체나 점성 있는 시료 등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불활성 기체를 흘려서마도 막아줍니다.
다만 측정할 때마다 값이 흔들려 정밀도가 낮고 측정 농도 범위도 좁습니다. 그래서 4번이 특징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용의 도곱상수는 그 물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실제 용액 속 이온 농도를 곱한 이온 곱이 이 한계보다 크면 녹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선 거심으로 남는 만큼 앙금으로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이온 곱이 작으면 아직 여유가 있어 단우가 있고 같으면 포화 상태로 평행을 이룹니다. 답은 1번입니다. 킬레이트 적정에서는 금속과 EDTA가 결합해 창물을 이루는데 이 결합은 용액의 산성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산성이 너무 강하면 EDTA가 수소이온에 붙잡혀 금속과 결합하지 못하고 염기성이 너무 강하면 금속이 수산화물 앙금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적정 내내 알맞은 산성도를 일정하게 지켜주려고 완충 용액을 넣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이메틸 글리옥심은 니켈 이온을 확인하는 전용 시약입니다. 암모니아성 용액에서 니켈 이온과 만나면 선명한 붉은색 침전을 만듭니다. 다른 금속에서는 이런 색이 나오지 않아 니켈만 골라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니켈은 염기성에서 황화물로 가라앉는 제사족에 속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2족 양이온은 산성에서 황화물로 함께 가라앉는데 그 안에서도 구리족과 주석족으로 다시 나뉩니다. 두 무리를 가르는 것은 황화암모늄이나 다황화물에 녹는 나입니다. 주석족은 녹아나오고 구리족은 않습니다. 다만 제2족 전체를 침전시켜 다음 단계로 넘기는 분족시약 자체는 황화수소입니다. 산성 조건에서 황화수소를 통하는 것이 당성 분석의 기본 절차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5족은 바리움, 칼슘, 스트론튬 같은 알칼리토 금속으로 탄산암모늄을 넣으면 탄산염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때 그냥 탄산암모늄만 넣으면 안 되고 암모니아수를 함께 넣어 염기성으로 맞춰야 합니다. 산성이면 탄산이온이 수소이온에 붙잡혀 앙금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산암모늄과 암모니아수를 짝지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유리기구는 다이크롬융성 칼륨과 황산의 혼합액으로 씻어 유기물때를 없애고 눈금이 있는 것은 가열하면 잘 씻긴 유리는 물이 고르게 퍼져 방울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리와 금속 기구를 같은 곳에 두면 간단한 금속에 부딪혀 유리가 깨지기 쉽습니다. 반드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편형상수는 생성물의 농도를 반응물의 농도로 나눈 값입니다. 값이 클수록 생성물 쪽으로 많이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보기 가운데 10이 가장 크므로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장 많이 바뀐 경우입니다. 2보다 작으면 오히려 반응물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값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먼저 그램 단위 용해도를 몰농도로 바꿉니다. 염화은의 분자량은 108 더하기 35.5로 143.5입니다. 염화은에는 이온과 염화이온으로 1대1로 나뉘므로 두 이온의 농도가 같습니다. 용해도 곱은 이 둘을 곱한 값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전이차 적정으로 방향점을 찾을 때는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며 전이 변화를 봅니다. 그러니 농도를 아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희석과 세척에 쓸 증류수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황산구리는 금속 이온을 다루는 시약이라 산, 염기 중화 적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황산의 몰수를 먼저 구하고 가수를 곱해 당량수로 바꿉니다. 중화점에서는 양쪽의 당량수가 같으므로 0.1로말 용액이 0.0의 당량을 채우려면 다음 부피가 필요합니다. 황산이 2가라 2를 곱하는 단계를 빠뜨리면 절반이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어느 점 내림은 녹아있는 입자의 개수에 비례하는 성질입니다. 어떤 입자인지는 상관없고 몇 개인지만 영향을 줍니다. 전해질이 이온으로 많이 나눌수록 입자 수가 늘어나므로 어느 점이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니 어느 점 내림을 재면 얼마나 이온화되었는지 곧 전리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농도라도 소금물이 설탕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어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보통의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지만 이퀄 프리즘을 지나면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이 됩니다. 이것을 편관이라고 합니다. 설탕물이나 아미노산 용액처럼 광학 활성이 있는 물질은 이 편광면을 돌려놓습니다.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재는 것이 선광도법입니다. 점도는 열이 옮겨가는 것, 굴절은 빛이 꺾이는 것, 분광은 파진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유기와 합물의 전자전이는 흡수하는 빛의 에너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에너지가 클수록 짧은 파장에 빛을 흡수합니다. 시그마 결합은 가장 단단한 결합이라 그 전자를 들뜨게 하려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로 가는 전이라 200나노미터 아래의 진공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이 영역은 공기도 빛을 흡수해 버려 진공에서만 관찰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유리전극법은 산성도 측정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전극 극회에 0.01에서 0.1mm 두께의 아주 얇은 유리막이 있고 막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가 다르면 그 차이만큼 전이차가 생깁니다. 이 전이차를 재서 산성도로 환산합니다. 측정 범위가 넓고 시료의 색이 있거나 콜로이드 상태여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는 갈라져 나온 이체 성분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불꽃이 온 화검출기는 태워서 생긴 이온을, 전자포획 검출기는 전자를 붙잡는 성질을, 열전도도 검출기는 열을 전하는 정도를 이용합니다. 반면 자외 가시광선 검출기는 빛의 흡수를 재는 장치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나 분광광도기에서 씁니다. 답은 3번입니다. 가시광선은 사한눈에 보이는 빛으로 약 400에서 780나노미터 사이입니다. 보기 가운데 650나노미터만 이 범위에 들며 붉은 빛에 해당합니다. 100, 200, 315나노미터는 모두 400보다 짧아 자외선 영역입니다. 400과 780이라는 두 경계감만 외워두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풀립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스스로는 타지 않는 부연성이지만 분해하면서 산소를 내놓아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돕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냉각수화가 기본입니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처럼 일부에 한정됩니다. 모두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고 서술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빛은 먼저 입구슬릿을 지나 가늘게 다듬어집니다. 그 다음 분산장치가 파장별로 빛을 부채꼴로 펼치고 출구슬릿이 그 가운데 원하는 파장 하나만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단색이 된 빛이 시료부를 지나며 일부가 흡수되고 남은 빛을 검출부가 잽니다. 시료는 반드시 단색광이 만들어진 뒤에 만나야 한다는 점이 요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운반기체는 시료를 나르기만 하고 시료나 고정상 검출기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헬륨과 아르곤은 18족 비활성 기체라 어떤 것과도 반응하지 않아 가장 널리 쓰입니다. 질소와 수소도 안점에서 함께 쓰입니다. 반면 산소는 반면선화제라 시료를 태워버리고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는 검출기에 신호로 잡혀 분석을 방해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상으로 화학분석 기능사 2019년 제2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